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는데 여러분 건강은 어떠신가요? 저는 오늘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생강을 생으로만 드시고 계신가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소화가 안 될 때 생강 몇 조각 넣어서 차를 끓여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생강을 생으로만 먹는 습관 때문에 생강이 가진 진짜 효능의 절반도 제대로 못 누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생강은 생으로 먹어야 효과가 좋다는 상식, 이게 사실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생강은 말려서 먹을 때 그 효능이 몇 배로 강력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생강을 말린 후 어떻게 먹어야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볼 수 있는지 그 비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같은 생강을 먹더라도 훨씬 더 큰 건강 효과를 얻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걱정되시는 분, 손발이 차가운 분, 소화력이 약해지신 분들께는 오늘 내용이 정말 귀한 정보가 될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는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참 많은 분들이 생강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생강은 그냥 먹어도 좋지만 말려서 먹으면 전혀 다른 차원의 건강식품이 된다는 것,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차가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후끈후끈 달아올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손발이 시리고 아랫배가 차갑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으시죠?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양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걸 양어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에너지가 부족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생강을 생으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주로 위장관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힘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런데 생강을 말리면 이 진저롤이 쇼가올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쇼가올이야말로 우리 몸 깊숙이 들어가서 속부터 따뜻하게 데워주는 놀라운 성분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팀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생강을 말렸을 때와 생으로 먹었을 때 우리 몸의 체온 변화를 비교한 건데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말린 생강을 섭취한 그룹은 생생강을 먹은 그룹에 비해 체온 상승 효과가 무려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10배입니다, 여러분. 같은 생강인데 말리느냐 안 말리느냐에 따라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 중에 김말순 할머니라고 계셨어요. 75살이셨는데 평생 손발이 차가워서 한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주무셨대요. 난방비가 아까울 정도로 보일러를 틀어도 몸이 녹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병원도 여러 군데 다녀보시고 좋다는 건강식품도 많이 드셔봤는데 별 효과가 없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말린 생강차를 권해드렸습니다. 그냥 생강차가 아니라 생강을 얇게 썰어서 햇볕에 잘 말린 다음 그걸 물에 넣고 푹 끓여서 드시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생강은 이미 많이 먹어봤는데 뭐가 다르겠냐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할머니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양말 안 신고 주무셨대요. 손도 따뜻해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되고 무엇보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말린 생강의 힘입니다. 단순히 따뜻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몸의 신진대사 자체를 활성화시켜주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올라가고 소화력도 좋아지고 만성 피로도 줄어드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생강 많이 먹으면 되지, 굳이 말려야 하나 하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생강을 생으로 많이 먹으면 오히려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생생강의 매운맛, 그 톡 쏘는 성분이 위점막을 자극해서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해질 수 있거든요. 반면에 말린 생강은 이런 자극적인 성분이 순화되면서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은 오히려 강해집니다. 그래서 위가 약하신 분들도 말린 생강은 비교적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강을 어떻게 말려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저며주세요. 두께는 2mm에서 3mm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두꺼우면 잘 안 마르고 너무 얇으면 부서지기 쉬워요. 그 다음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3, 4일 정도 말려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식품 건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60도 정도에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말리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로 급하게 말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고온에서 빠르게 말리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잘 말린 생강은 색이 진한 황갈색으로 변하고 만져보면 딱딱하면서도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든 건강 한자로 건강이라고 쓰는데요. 재미있게도 건강할 때 쓰는 건강과 한자가 같습니다. 마른 건 자에 생강 강자를 쓰거든요. 옛 어른들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말린 생강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걸요. 이렇게 정성껏 말린 생강을 물에 넣고 20분에서 30분 정도 푹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2~3잔 정도가 적당하고요.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위장에 부담이 덜합니다. 꿀이나 대추를 함께 넣어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효능도 더해집니다. 예로부터 동의보감에서도 건강의 효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비위를 따뜻하게 하고 한기를 몰아내며 담을 사귀고 기침을 멎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조상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말린 생강의 가치를 알고 활용해 왔던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강 한 조각, 이걸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생강을 말려서 드셔보세요.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시면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옛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도 오늘 마시는 말린 생강차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앞서 말린 생강이 왜 생생강보다 효과가 뛰어난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말린 생강이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는지 그 효능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부쩍 피로하시거나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드시거나 괜히 몸이 무겁고 찌뿌듯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 대부분이 사실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피가 잘 돌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노폐물도 잘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쉽게 피로해지는 거예요. 말린 생강이 첫 번째 놀라운 효능은 바로 이 혈액순환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쇼가올이라는 성분 기억하시죠? 이 성분이 우리 몸의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줍니다. 말초혈관이 뭐냐면 손끝, 발끝, 피부 바로 아래 있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을 말합니다. 이 혈관들이 넓어지면 피가 손끝, 발끝까지 잘 돌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손발이 따뜻해지고 얼굴 혈색도 좋아지고 온몸에 활력이 돕니다. 독일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손발이 찬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말린 생강 추출물을, 다른 그룹에는 위약을 8주 동안 복용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말린 생강을 복용한 그룹은 손끝 온도가 평균 2.3도나 상승했고 냉증 관련 불편감이 6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면 위약을 복용한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이게 바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말린 생강의 힘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50대 후반의 박영숙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는데 혈당 관리를 위해 이것저것 많이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겨울만 되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셔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혈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말초순환이 특히 안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분께 말린 생강차를 권해드렸는데요. 2달 정도 꾸준히 드시고 나서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셨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손발이 따뜻해진 건 기본이고요. 혈액 검사에서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도 의아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수치가 좋아졌다고요. 박영숙 씨는 말린 생강차밖에 없다고, 다른 건 바꾼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말린 생강이 두 번째 효능과 연결됩니다. 바로 혈관 건강과 혈중 지질 개선 효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혈관 안에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는 거 아시죠? 나쁜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저밀도 지단백이 많아지면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생기고 심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린 생강의 쇼가올 성분은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야 혈관벽에 달라붙거든요. 산화를 막으면 혈관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이란의 테헤란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하루에 말린 생강 분말 3g을 12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총 콜레스테롤은 평균 10%, 중성지방은 평균 15%가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한 식이 조절이나 운동 없이 오직 말린 생강만 추가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물론 이게 약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보조적으로 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데 말린 생강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세 번째 효능은 소화력 개선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위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말린 생강은 위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줍니다. 연동 운동이란 음식물을 아래로 밀어내리는 위장의 움직임을 말하는데요. 이게 활발해지면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지 않고 잘 내려가니까 더부룩함이나 가스참이 확 줄어듭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말린 생강 추출물이 위장 운동 속도를 약 40% 가까이 높여준다고 합니다. 기능성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위장약 성분으로 말린 생강 추출물이 들어간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방 소화제에 건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야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저도 사실 예전에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좀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고 가스도 많이 차고요. 의사가 이런 거 겪으면 참 민망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선배 한의사분이 건강달인 물을 권해주셨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마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확실히 배가 편해지더라고요. 물론 저 혼자만의 경험이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로 저는 주변 분들께도 소화가 안 될 때 말린 생강차를 적극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대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장입니다. 전체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곧 면역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린 생강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쁜 균의 증식은 억제하고 좋은 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거든요. 또한 말린 생강에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이 있으면 면역 체계가 계속 과부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말린 생강이 이 만성 염증을 가라앉혀 주면서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말린 생강 추출물이 염증 유발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상당 부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효과는 일부 소염제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통증 완화입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근육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말린 생강의 항염증 작용은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무릎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요. 매일 말린 생강 분말을 섭취한 그룹에서 통증 점수가 평균 40% 감소했고 무릎의 운동 범위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약물 치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보조요법으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거면 왜 의사들은 말린 생강을 처방하지 않느냐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고 정확한 용량과 효과가 표준화되어야 합니다. 말린 생강 같은 천연물은 재배 조건이나 가공 방법에 따라 성분 함량이 달라질 수 있어서 약으로 표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수천 년간 동아시아 의학에서 검증되어 온 것이고 최근에는 서양에서도 과학적 연구로 그 효능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말린 생강은 한번 먹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최소 한두 달은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우리 몸이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구체적인 섭취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말린 생강은 하루에 2g에서 4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걸 물 500ml 정도에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끓여주세요. 물이 반 정도로 졸아들면 적당합니다. 이렇게 만든 차를 하루 두세 번에 나눠서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단 공복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순한 말린 생강이라도 빈속에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는 피해 주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꿀을 넣어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꿀 자체의 항균 효과도 더해집니다. 대추를 함께 넣으면 비위를 보하는 효과가 강해지고요. 계피를 소량 첨가하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조합을 찾아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하면 말린 생강은 혈액순환 개선, 혈관 건강, 소화력 향상, 면역력 강화, 통증 완화까지 정말 다방면으로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합니다. 한 가지 식품이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경우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생강을 백약의 으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옛 어른들 말씀에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는 뜻이죠.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약이 될 수 있다는 지혜입니다. 말린 생강 한 조각,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린 생강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말린 생강을 먹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생강이 좋다고 하니까 하루에 생강 한 뿌리씩 갈아서 드시는 분, 말린 생강을 주먹만큼 넣고 끓여서 드시는 분, 이런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말린 생강도 약성이 있는 식품입니다. 적당히 먹으면 약이 되지만 과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제가 꼭 강조해 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말린 생강은 성질이 뜨겁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열성식품이라고 분류하는데요. 우리 몸에 열을 더해주는 성질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몸이 차가운 분들께는 이게 큰 장점이지만
반대로 몸에 열이 많은 분들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름에 뜨거운 삼계탕을 먹으면 보양이 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열이 올라서 힘들어 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먼저 말린 생강을 피해야 하거나 주의해야 하는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말린 생강은 생생강보다 자극이 덜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위점막에 어느 정도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위점막이 손상된 상태에서 말린 생강을 드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속이 쓰리거나 위산이 역류하거나 심하면 출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60대 초반에 이정호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평소 속이 냉하다고 느끼셔서 말린 생강차를 열심히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분은 만성 위염이 있으셨어요. 본인은 속이 차갑다고 느꼈지만 실제로는 위산이 부족해서 소화가 안 되는 상태였던 거죠. 말린 생강을 꾸준히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속이 너무 쓰리고 아파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해 보니 위염이 심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해요. 두 번째, 열이 많은 체질이신 분들입니다. 평소에 얼굴이 잘 붉어지고 땀을 많이 흘리고 찬 음식을 좋아하고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열이 많은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이 말린 생강을 많이 드시면 몸에 열이 과해져서 두통이 생기거나 입안이 헐거나 코피가 나거나 불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하면 혈압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한의학 고전인 본초강목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건강은 음호화왕한 사람에게는 쓰지 말라고요. 음호화왕이란 몸의 진액은 부족하고 열만 왕성한 상태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열이 많고 건조한 체질을 뜻합니다. 수백 년 전 의서에도 이미 이런 주의사항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입니다. 말린 생강에는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게 혈전을 예방하는 좋은 작용을 하지만 출혈이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 있거든요.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 전부터는 말린 생강 섭취를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출혈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요. 치과 치료로 발치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말린 생강 드시는 걸 멈추시고 치료 받으세요. 네 번째, 혈액 응고 관련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린 생강이 이런 약물의 효과를 강화시켜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드셔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생강이 와파린의 항응고 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양을 드시는 건 대부분 괜찮지만 고농축 추출물이나 다량을 드시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임산부입니다. 임신 초기에 입덧이 심할 때 생강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생강이 입덧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생생강을 소량 사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말린 생강은 성질이 훨씬 뜨겁고 강하기 때문에 임산부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임신 중에 지나치게 뜨거운 성질의 약재를 피하라고 합니다.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린 생강을 많이 드시면 자궁 수축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음식으로 소량 드시는 건 대체로 괜찮지만 약처럼 다량을 드시는 건 피해 주세요. 임신 중이시라면 반드시 산부인과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담석이나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생강 성분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담석이 있는 분들이 드시면 담석이 움직이면서 담관을 막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담낭염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말린 생강을 피하시거나 드시기 전에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렇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니까 혹시 겁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성인분들은 적정량만 지키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하지 않게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면서 드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정량은 얼마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린 생강은 하루에 2g에서 4g이 적당합니다. 찻숟가락으로 하나에서 둘 정도의 양이에요. 이 정도면 효능은 충분히 보면서 부작용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1g 정도의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천천히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말린 생강을 드시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얼굴이 붉어지면서 열이 오르는 느낌이 드시면 양을 줄이시거나 드시는 걸 중단하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말린 생강을 더 맛있고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린 생강 꿀차입니다. 말린 생강 2g 정도를 물 300ml에 넣고 20분간 끓인 다음 적당히 식으면 꿀 한 숟가락을 넣어서 드세요. 꿀을 뜨거울 때 넣으면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 꼭 미지근해진 다음에 넣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드시면 말린 생강의 따뜻한 성질에 꿀의 윤기가 더해져서 목도 편안해지고 맛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는 말린 생강 대추차입니다. 말린 생강 2g과 대추 5개 정도를 물 500ml에 넣고 30분간 약한 불에서 끓여주세요. 대추는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기운을 보하는 효과가 있어서 말린 생강과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기력이 없고 피로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은은한 단맛이 나서 설탕이나 꿀을 따로 넣지 않아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말린 생강 계피차입니다. 말린 생강 2g과 계피 한 조각을 함께 끓여서 드시는 건데요. 이 조합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정말 강력합니다. 겨울철에 손발이 시리고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께 특히 좋아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이 많으신 분들은 이 조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말린 생강을 분말로 만들어서 요리할 때 조금씩 넣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국이나 찌개 끓일 때, 고기 양념할 때, 나물 무칠 때 소량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매일 자연스럽게 말린 생강을 섭취할 수 있고 음식의 풍미도 좋아집니다. 특히 고기 요리에 넣으면 잡내도 잡아주고 소화도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는 말린 생강 조격입니다. 먹는 것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말린 생강을 물에 끓여서 그 물로 조격을 하시면 혈액순환에 아주 좋습니다. 말린 생강 30g 정도를 물 2리터에 넣고 20분간 끓인 다음 적당한 온도로 식혀서 발을 담그세요. 20분에서 30분 정도 하시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1시간 전에 하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약도 제대로 알고 써야 약이 됩니다. 말린 생강은 분명히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누구에게나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잘 살피고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부작용 없이 말린 생강의 좋은 효능만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약을 쓰는 사람이 병을 고친다고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제대로 알고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말린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주의사항 잘 기억하시고 현명하게 활용하셔서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말린 생강의 놀라운 효능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는 말린 생강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좋은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아는 걸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말린 생강이 좋다는 걸 알게 되셨어도 내일부터 실천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바로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말린 생강을 직접 만들어 보관하는 방법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시장에서 말린 생강을 사시는 것도 좋지만 직접 만드시면 더 신선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생강을 고르실 때는 껍질에 윤기가 있고 단단하며 곰팡이나 물러진 부분이 없는 걸 고르세요. 늙은 생강이 어린 생강보다 약효가 더 좋습니다. 늙은 생강은 껍질이 좀 더 두껍고 색이 진하며 매운맛과 향이 더 강합니다. 보통 가을에 수확한 생강이 약용으로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생강을 깨끗이 씻은 다음 껍질을 벗기실 건지 말 건지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저는 껍질째 말리시는 것을 권합니다. 생강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다만 껍질째 드시려면 유기농 생강을 사용하시거나 흐르는 물에 솔로 깨끗이 문질러 씻어 주셔야 합니다. 씻은 생강을 2mm에서 3mm 두께로 얇게 썰어 주세요. 너무 두꺼우면 말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속까지 제대로 마르지 않아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얇게 써는 게 귀찮으시면 채칼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썬 생강을 채반이나 건조망에 겹치지 않게 펼쳐서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말려주세요. 날씨가 좋으면 3, 4일이면 충분히 마릅니다. 중간중간 뒤집어 주시면 더 고르게 잘 마릅니다.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에서 말리기 꺼려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식품 건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60도에서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건조하시면 됩니다. 잘 마른 생강은 색이 진한 황갈색으로 변하고 만졌을 때 딱딱하면서도 약간의 탄력이 느껴집니다. 구부렸을 때 뚝 부러지면 잘 마른 겁니다. 아직 말랑말랑하거나 구부러지면 더 말려주셔야 해요. 수분이 남아있으면 보관 중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완성된 말린 생강은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넣어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 보관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말려서 잘 보관하면 1년까지도 드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두시면 편하게 오래 드실 수 있어요. 이제 하루 일과의 말린 생강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따뜻한 물 한 잔 드시잖아요. 이때 말린 생강차를 드시는 겁니다. 전날 밤에 보온병에 말린 생강 몇 조각과 뜨거운 물을 넣어 두시면 아침에 바로 우러난 차를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따로 끓일 필요 없이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이 부담되시는 분은 간단히 뭔가 드신 후에 드셔도 좋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소화를 돕기 위해 말린 생강차 한 잔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점심에 과식하셨거나 기름진 음식을 드셨을 때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말린 생강을 작은 밀폐용기에 담아서 가지고 다니시다가 머그컵에 뜨거운 물과 함께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잠들기 2~3시간 전에 말린 생강 조격을 해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린 생강 끓인 물로 조격을 하시면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하시면 오히려 몸이 활성화되어서 잠들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시간을 잘 조절하세요. 요리하실 때도 말린 생강 분말을 활용해 보세요. 국이나 찌개에 한 꼬집, 고기 양념에 한 꼬집,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시면 따로 차를 마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말린 생강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린 생강 분말은 믹서기나 절구로 곱게 갈아서 작은 병에 담아 주방에 두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일상 곳곳에 말린 생강을 배치해 두시면 어렵지 않게 꾸준히 드실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의 핵심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들의 축적이에요.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댓글로, 메일로, 여러 경로로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늘 느끼는 게 있어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이 소중함을 깨닫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70대 후반의 한 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기억납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 하나는 자신 있었대요. 밤새 일해도 끄떡없고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병원 갈 일이 없으셨다고요.
그래서 건강관리 같은 건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60 중반 넘어가면서 갑자기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더래요. 혈압도 오르고 혈당도 오르고 무릎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요. 그제야 후회가 되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조금만 관리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하고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젊었을 때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나이 들어서 고스란히 나타나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그게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희망적인 사연도 많이 봤습니다. 80이 넘으셨는데도 정정하게 산책 다니시고 손주들과 여행 다니시고 취미 생활 즐기시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꾸준히 작은 건강 습관을 실천해 오신 분들이에요. 매일 걷고 제철 음식 드시고 과식하지 않고 일찍 주무시고요.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평생 꾸준히 해오신 거예요. 말린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갑자기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석 달, 6달, 1년 이렇게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몸이 달라집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오래 먹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거요. 아프지 않고 활기차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노후요. 그게 진짜 행복한 노후 아니겠습니까? 오늘 알려드린 말린 생강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시장에서 생강 한 뿌리 사다가 얇게 썰어서 말려보세요. 그리고 매일 한 잔씩 따뜻하게 끓여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금방 습관이 됩니다. 한 달쯤 지나면 이게 없으면 허전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드세요. 배우자분과 함께, 자녀분들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요. 건강은 혼자 챙기는 것보다 함께 챙길 때 더 잘 지켜집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확인해주고 함께하면 꾸준히 하기가 훨씬 쉬워요.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리해드리면 첫째, 생강은 말려서 먹을 때 효능이 몇 배로 강해집니다. 둘째, 말린 생강은 혈액순환, 소화력, 면역력, 혈관 건강, 통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하루 2g에서 4g 적정량을 지키고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게 드셔야 합니다. 넷째, 위염, 열이 많은 체질, 출혈성 질환, 임산부 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꾸준히 오래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옛말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좋은 건강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작한 말린 생강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들어 줄 겁니다. 저는 100세 시대 건강지킴이로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좋은 정보, 검증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의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도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 말린 생강 드셔본 후기 같은 것도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